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생각하고 매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얘기도 처음 듣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초짜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고, 예. 그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부를 그래도 좀 시작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평생 살 건데 뭐 매도할 때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살 때 싸게 샀으니까 팔 때도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나 안 팔 거니까 괜찮아. 이게 왜 안 됩니까? 예. 인생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안 팔고 싶어도 안 팔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하나, 예. 내가 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면 되지. 이거 왜 안 됩니까? 싸게 샀으니까 싸게 팔 수 있는 때는 제한적인 때예요. 늘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때 한번 보세요.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조정으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안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물건에 비해서 좀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까? 안 팔려요. 이게 좋은 물건보다 조금 싸다라고 하는 수준은 언제? 싸서 팔린다는 수준은 언제냐면 그래도 시장이 좀 좋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때는 어떠냐면은 좋은 물건보다 약간 싼 금액에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창 싸야지 팔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내가 팔고 싶거나 그때 내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 때를 생각해서 좋은 걸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게 대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를 내가 별로 많이 안 하고 싶다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부동산은 좋은 것만 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느 정도는 다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원칙이니까요. 대원칙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돈이 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노얄이 아닌 비노얄을 사도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좋은 걸 사가지고 돈을 번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한 돈을 만들려고 매번 기다렸다가 하려면 언제 부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적은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비노얄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원칙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비노얄을 사가지고는 팔 때 위험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노얄을 노리면서도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가능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비노얄을 여러분들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첫째, 시장이 좋을 때 꼭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를 놓치지 않습니까? 못 팔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이 좋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미련을 버리고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시장이 좋아지면 그 비노얄, 이 못난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막 애정이 생겨요. 예. 막 안 팔고 싶어져요. 예, 정말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너와 이별하는 건 너무 슬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 못난이야.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제 어느 날 시장이 좋아지면 갑자기 막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는 헤어질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헤어질 때가 된 거예요. 과감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 비노얄은 미련을 버리고 반드시 판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한 건데요. 비노야를 싼 가격에 잘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노야를 시세대로 샀다.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비노야는 매우 낮은 금액에 사야지만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 여러분, 이 매우 낮은 금액에 사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탁 적용하려고 딱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 걸림돌이 딱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 비노얄이라는 건 뭐지? 라는 물음표.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싸다는 건 얼마나 싸야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의문으로 탁 떠올라야 됩니다. 일단 비노얄이라는 게 뭐지라는 거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부동산은 크게 나눠서, 부동산 물건은 크게 나눠서 좋은 거, 로얄과 비노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짐이 되는 물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노얄과 짐이 되는 물건이 이게 헷갈려요, 좀. 예,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노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구제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팔려요. 이득이 나요. 그러나 짐이 되는 물건은 시장이 좋아져도 그냥 짐이 되기 쉽고 겨우 잘 돼봐야 짐을 벗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벌기는 틀렸다, 이런 얘기. 짐이었으니까 원래도. 그냥 짐이었는데 짐을 벗기만 하는 거지 그걸 벗었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노얄쯤에 해당이 되는 건지 짐이 되는 거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냥 뭐 간단한 예만 들자면은 뭐 여러분들 저층, 1층 뭐 이런 것들 비노얄입니까? 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런 건 비노얄이죠. 그냥 짐이 되는 정도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빌라라는 거 자체는 대부분 다 비노얄입니다. 이게 뭐 노얄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다 비노얄이에요. 그런데 빌라 중에서도 그럼 빌라는 모조리 다 비노얄이냐? 비노얄이 아닌 짐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게 나오고 이런 물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불법 건축 빌라 뭐 이런 것들. 이거 싸다고 하더라도 이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노얄이냐 짐이 되는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노얄인지 짐인지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싸게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싸게 산다고 그러면 싸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의미가 있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싸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어야 싸다는 걸 파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다 각자에 속한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속한 비즈니스에는 그 관련된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잖아요. 예. 여러분 관련된 것들이니까, 저건 뭐 싸.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이 아파트가 저 아파트보다 싸다 비싸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야 이게 비노얄이고 비노얄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싸게 나왔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부, 부동산의 과거에 역사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형성돼 왔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고 이런 공부를 해야지만이, 그래야 비노얄을 건드릴 때도 이게 비노얄이 정말 싼 거구나, 싸게 나온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단적인 걸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인천 같은 데가 지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에 물량이 많이 나와서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 이런 전세를 맞춰가지고 잔금을 치르려고 준비한 사람들이 전세를 못 맞추는 공포에 빠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격을 싸게 내놓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가격을 싸게 내놓는데
이 가격이 얼만큼까지 싸게 내놓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가격이 싸게 나왔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걸 못 알아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인천은 틀렸나 봐. 인천 망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떤 상황에 돼가지고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생기는 일종의 비노얄들이 아주 싸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싸게 사면 당연히 이득을 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공부라는 건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이게 일정한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 시세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시세고 적정한 가치냐라는 거를 알아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꽤 많은 거를 알아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그래서 뭘 알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시세보다 가치보다 매우 싸게 나오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서 충분히 싼 비노얄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만 있다가 언젠가는 시장이 좋아질 거잖아요. 그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수익이 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비노얄을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공부는 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서 예, 돈을 벌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